안녕하세요. 신랑닷컴의 강수입니다. 9월 모의고사죠. 올해 9월 달에 봤던 이번 9월에 봤던 모의고사. 어, 네, 그 분석 영상은 좀 늦긴 했죠. 늦었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좀 어,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이게 해결을 해야 가장 좋을까라는 걸 조금 고민을 좀 하다가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 해설은 많은데요. 여기저기 해설 많으니까 참고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놓은 풀이에 대한 것도 뭐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항상 그 1번부터 한 10번 심지어는 뭐 길게 가면은 한 절반 정도, 한 15번까지는 시간을 제어하시면서 최대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확히 풀 수 있는지 좀 재보시는 것도 모의고사에서 성적을 올리는데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계산도 이제 필요 없이 그냥 할 수가 있죠.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5제곱이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1제곱 있으니까 2의 4제곱이죠. 네, 간단하죠, 그죠? 자, 2번 같은 경우도요.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차항이 개수죠. 따라서 이제 4가 답이 되고요. 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 같은 경우도 그냥 보세요. 그냥. 이거 지금 2D잖아요. 2D가 3이고, 그죠? 2D가 3이고, 이거 4,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이 10이니까 첫 번째 항은 10에서 3D를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D가 3이고 3D를 빼주면 되니까 10에서 9를 빼는 거하고 같죠. 그죠? 네.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으로 놓여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사분면이고요. 저는 이제 이걸 뭘 생각하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4번 같은 문제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냥 뭐 삼각비를 이용하셔서 문제를 푸셔도 좋고 자 이렇게 이 마이너스 1과 3이죠. 간단하게는 여기가 이제 루트 10이 되니까 좌표를 생각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머리에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동경의 길이와 각만 주어지면 저희는 이렇게 좌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삼각함수 정의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이죠. 네, 3번이 답이죠. 저걸 머리에서 그리시면 돼요. 자, 문제 5번이죠. 마이너스 1로 접근해 갈 때는 마이너스 1로 가고요. 그리고 좌측에서 1로 갈 때는 2로 가니까 네, 답은 1 나오겠죠.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6번입니다. 마찬가지죠. 미변환 공식이죠. 없어지죠. 로그 2의 3이고요. 로그 2의 3이니까 합은 곱이죠. 따라서 로그 2의 16이 될 거고요. 2의 4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자, 7번입니다. 7번은 이제 세타에 대해서 이건 좀 계산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이제 4분의 파이가 되고요. 넓이가 S는 2분의 1의 R제곱의 세타에 해당하고 2분의 1의 R제곱의 이제 4분의 파이가 되고요. 이게 이제 18파이가 되잖아요. 필요 없고 따라서 R제곱은 이게 이제 18 곱하기 8이고 계산도 필요 없죠. 이거 어차피 뭐죠? 2 곱하기 9잖아요. 그럼 9 곱하기 16이니까 R은 12가 되겠죠. 따라서 L은 R 세타가 되고요. 12 곱하기 4분의 파이가 되니까 3파이가 되겠네요. 7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8번입니다.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의 사인 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고 넘어가면은 결국엔 사인 x의 사인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값이고 이건 0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사인 x가 0이 되는 경우죠. x는 파이하고 여기 이제 2파이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2파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9번이죠. 감소함수죠. 내려가는 감소함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의 최대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2는 로그의 3분의 1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m이 될 거고요. 따라서 이게 얼마인가요? 9인가요? 넘어가면 이제 9가 되겠죠. 이제 9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 플러스 m이 되니까 m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일부러 이제 주요 문제만 풀 수도 있지만 일부러 처음부터 다 풀어드리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같은 형태로 문제를 풀었는지 아니면 뭐 저보다 더 빠른 풀이가 있다면 그걸 이용하셨는지 이제 그런 걸 생각하셔서 문제를 조금 접근해 가면은 여기도 이제 좋은 전략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죠? 등비 수열의 합인데 지금 양수가 이제 이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세 번째 항까지의 합에 대해서 지금 이 9를 곱해놨기 때문에 R이 1보다 크다고 보고 계산도 이거 다 쓰지 마세요. R-1분의 A1에
R-1분의 A1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냥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9의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겠죠. 즉 R의 세제곱에 플러스 1이 9가 되니까 여기서 R 값은 2가 나오겠죠. 그죠? 자,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으로 하면 되겠죠.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R을 제곱해 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8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로 해서 10번입니다. 자, 11번도 마찬가지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여기 지금 2의 x제곱이라 2x제곱 마이너스 2하고 2의 x제곱에 이제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경우니까 요건 2의 x제곱이 얼마죠? 2보다 작아야 되겠죠. 즉 x는 1보다 작아야 되고 작은 값에 대한 거니까 b 값은 1이 나올 겁니다. 자, 이 경우도 이게 로그 a의 a 값이니까 그러니까 ax가 a의 0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즉 a는 x라고 하는 값은 a분의 1보다 크잖아요. 그게 여기 있죠. 따라서 a는 5가 되겠죠. 그래서 합은 6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풀려고 풀이 없이 지금 웬만하면 풀이 없이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 풀려고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다가 실수하니까요. 자, 12번도 마찬가지죠. 이 3, 마이너스 2가 이 위에 있다는 건 a 값을 여기서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x축으로 6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도 이 위에 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은 a 곱하기 탄젠트 4분의 3파이고 자,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은 2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3,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점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x축으로 6이니까 9가 될 거고요. y축으로는 b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겠죠. 즉 마이너스 2 플러스 b도 이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탄젠트 4분의 9파이가 되고요. 탄젠트에 대한 그 기본적인 주기가 있잖아요. 그죠? 4파이가 되고 그러니까 파이가 되는 모양이니까 요거 지금 2파이에서 지금 이게 지금 4분의 파이하고 똑같죠. 탄젠트 4분의 파이하고 똑같으니까 1이 될 거고요. 따라서 b의 값은 4가 되겠죠. 따라서 합은 6, 2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첫째 항이 음수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경우를 자꾸 A1 쪽으로 바꿔서 해주는데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A1을 바꿔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첫째 항이 음수라는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저는 그냥 A3로 할게요. A3고요. 저거 A3 곱하기 아래 제곱이죠. 그 다음에 8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항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5제곱이겠죠. 되도록이면 좀 덜 쓰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아래 5제곱도 세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이 8 아래 세제곱이 되나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A1을 써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그 A1이라고 하는 건 이 값이 A1 아래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빠져나가죠. 즉 A1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R도 0보다 작겠죠. 됐죠? 그럼 첫 번째 항은 그냥 있고요. 두 번째 항은 A1 R이니까 양수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다가 A1 R이라고 쓸까요? 이렇게. 자, 요 경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이죠. 세 번째 항에 해당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양수냐 음수냐 이제 이것만 저희가 이제 골라내면 되는 경우가 되니까 따라서 어, 자, 요 경우는 얼마가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뭐 그냥 쓰셔도 돼요. 여기 지금 AR 지금 이 여기 지금 8R이니까 음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자, 이렇게 그냥 쓰셔도 좋고, 뭐 다 바꾸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쓰셔서 뭐 하셔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A3가 이제 8R이었잖아요. 자, 이걸 싹 다 좀 바꿀까요, 그럼? 지금 A1이라고 하는 값도 8R이죠. 그럼 이걸 좀 바꾸죠.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자, 여기 이제 A3에 대해서 이게 A1R이라고 놓여 있고, 제가 여기서 A1을 8R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8R이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R을 한번 더 곱하니까 이제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8R의 제곱이 되겠죠. A2는. 자, 여기는 이제 R을 한번 더 곱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2가 좀 곱해 있으니까, 그죠?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R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0이 되겠죠. R은 0이 아니니까 싹 다 8R을 나눠버리면 1 플러스 R이고 마이너스로 싹 다 곱할까요? 뭐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따라서 2R 제곱이죠.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R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될 겁니다. 자, 2하고 1이고 1이고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R 값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A2를 물어봤고요. A2는 요 8R의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8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2가 나오겠죠. 됐죠? 자, 문제 14번입니다. 문제 14번도 마찬가지. 거두제곱근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건 많이 나오죠. 요즘 변형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n값은 2와 14의 수고요. n제곱 플러스 1의 n제곱 근육 실수인 것. 그 이제 fn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개수에 따라서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어, 빵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올라가 2부터 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값이 존재하지는 않겠죠, 여기서. 자, 근데 이제 이게 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12가 있는데 이때 9n에 대해서 이제 이런 관계가 됐죠. 지금 이 fn이라고 하는 건 1 아니면 2니까 결국에 gn에 대한 건 1이잖아요. 1. 1이 되는 경우만 찾아주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어 요거죠. 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12가 됐으니까 여기가 이제 n이 4일 때잖아요. 여기 4일 때, 자, 여기가 16 마이너스 32에다가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놓여 있는 경우고요. n은 지금 2부터 10까지인데 요거 지금 2, 6, 12가 되니까 이렇게 잘라 놓으면 지금 그 어디죠?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6이죠, 이렇게. 자, 그렇게 놓고 지금 관계는 fn은 1이 2가 돼야 되죠. 그럼 짝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f에 대한 n 값은 2, 4, 6, 8, 1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 g에 대해서는 일단 하나가 되는 경우가 지수분이 홀수가 되는 경우 홀수가 다 되는데 홀수의 당상이 없잖아요, 지금. 공통된 경우니까. 따라서 하나가 되는 거 0일 때죠, 이렇게. 즉 n 이퀄 2하고 6만 되겠죠. 뭐 홀수인 경우는 필요 없으니까. 그죠? 따라서 이제 1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요 두 가지 이제 공통된 부분을 잡아달라.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 경우가 되고 어 그쵸? 따라서 여기 이게 홀수가 되는 경우는 안 되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죠? 음. 따라서 14번은 3번입니다. 자, 이건 4점짜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네네. 이 거듭제곱근의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차수가 짝수 차수냐, 홀수 차수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형태를 꼭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14번 4점을 주기에는 좀 네. 자, 15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를 치환을 이용해서 하는데 보통은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두고 하라 그러거든요. 자, 이 값이죠. 그러니까 2의 x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를 하나의 커다란 그냥 x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주면은 이런 관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차함수 형태로 제가 볼게요. 자, 이런 관계 굳이 뭐 이걸 t로 치환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이고 자, 여기가 이제 4일 때죠. 4일 때에 4 넣어주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6이 나오나요? 자,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이 모양을 두었을 때 이제 이 부분이 뭐라 그랬죠? x가 5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뭐가 되죠? x의 5를 집어넣었을 때죠. 자, 이 값이 되고 이 값은 2의 제곱이 되니까 이제 a 값은 3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의 그 주어져 있는 값이 이게 지금 그 마이너스 16인데 문제에서는 지금 최소값을 얘기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최소값이 되죠. 따라서 이 값이 b가 되는 거니까 둘에 대해서 그 합은 마이너스 13이 되겠습니다. 이런 덧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문제 16번입니다. 16번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그냥 A, B에 대한 관계식만 만들어서 저희가 자연수니까 하나씩 하나씩 대입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로그 A분의 B잖아요. 로그 A분의 B가 되고 따라서 A의 0제곱과 그리고 여기가 이제 10이니까 10A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가족권에서는 1에 대해서 그러니까 A가 되겠죠, 여기가. A의 1이죠, 1. A의 0제곱 A분의 B라고 하는 게 네네 1이고 14이니까 여기 이제 A에서 B의 값은 10A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이런 그 로그 10의 10이니까 이런 모양이 하나 나올 거고요. 자, 나조건에서는 이게 지금 넘겨주면 9-2a가 돼서 이 b라고 하는 값은 작죠. 그러니까 10에 이게 9-2a 제곱이 되니까 자, 여기에서 아마 요 a 값에 따라서 요 둘에 대한
그 위치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여기다가 지금 4를 넣었을 경우에 딱 10이 나오죠. 네, 이게 4보다 더 커버리면 이제 분수꼴이 나오니까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이 나온 형태가 되고 그 10이 나온 형태가 A가 1일 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서는 A가 4일 때는 이쪽을 써주면은 이게 A 이게 40이 되니까 밑에 걸 써야 되는 거죠. 그것만 주의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금 A가 1이 되면 요거는 또 개수는 또 요거 그냥 빼주는 거니까 같은 수기 때문에 이거 9A에서 1을 하나 빼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A가 1이면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냥 이것보다는 이게 더 작으니까 이건 곱하기고 이건 거듭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요거에 해당 사항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1에서 10 사이가 되는 거니까 몇 개가 되나요? 8개가 되겠죠. 자, 이게 될 거고요. 자, A가 2일 때도 이걸 그냥 쓰겠죠. 그죠? 여기서는 17개가 되겠죠. 그리고 3일 때도 그냥 가겠죠. 그럼 26개가 되나요? 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4일 때만 요 아래 거, 그러니까 1에서 10 사이가 되겠죠. 여기 A가 이제 4부터니까 4겠네요. 그러니까 4에서부터 B는 1 4이라고 이 둘에 대한 부호를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이제 5개가 되는 거.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네요. 따라서 이게 25개고요. 51개에다가 56개가 나오겠군요. 자, 4점을 주기도 좀 그렇죠. 네. 간단간단하게 뭐 땡큐죠, 뭐죠? 빨리빨리 푸시고. 자, 17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는 뭐 이제 계산을 하라는 것 같고 이걸 이용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계산하는 것 같고 밑에 있는 식을 보시면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k 이퀄 1에서 n까지 a의 2k-a의 2k-1이라고 하는 이 값이 바로 n제곱이 나왔다는 거죠. 이거 지금 1부터 n까지의 합이 n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일반항이잖아요. 즉 a의 2n-a의 2n-1이라고 하는 이 값은 이게 1부터 시작하는 홀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걸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홉 번째 항이 16이라고 되어 있고 12하고 10 사이가 있으니까 일단 n에다가 6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12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11이 이제 11이 되겠죠. 자, n에다가 5 대입해 주면은 요게 이제 10이 되고 9가 돼서 이게 9가 나오겠죠. 다 나왔네요. 이 아홉 번째 항이 지금 16이라고 했으니까 자, 열 번째 항은 25가 되고요. 그죠? 자, 여기다 이제 이거 써먹으면 되죠. 따라서 12번째 항이 나오죠. 여기가 이제 20 다시 써줄게요. 25가 나왔으니까 25니까 넘어가면 30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11번째 항이 나오겠군요. 19가 되죠. 그죠? 네. 간단하게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어렵게 보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문제 18번입니다. 자, 문제 18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 같아요. 그죠? 그래프 좀 간단하게 그려주면 다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예죠, 예. 요거 지금 범위의 길이가 2죠, 2. 요거 생각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X축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좀 그려 놓고요. 네. X하고 이제 Y. 그렇게 놓고 이제 1을 기준으로 이거를 나눠 놨잖아요. 그죠? 1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네, 1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눠 놨고 여기가 지금 점근선이 이게 지금 2의 x제곱을 x축 아래로 끌어내렸다가 끌어올렸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y축에 대한 평행 이동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점근선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아마 2가 될 텐데 이걸 넘어가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양 하나가 나오겠죠? 자,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자, 여기가 지금 0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1이 나오겠죠. 요게 나오고 그다음에 로그의 x 그래프는 뭐 그냥 증가함수가 되니까 올라갈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자, 이때 여기 이제 그 1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딱 잘라주면 그래프를 여기서 좀 더 길게 이렇게 좀 나갔어야 되는군요. 좀 더 길게 그려드릴까요? 자, 여기서 2가 됐을 때도 여기가 1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그래프가 여기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됐죠? 지금 하나 나왔죠? A가 1이 돼 버리면 그죠? 그 차가 지금 이렇게 1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쪽
이쪽 옆으로 이제 당겨서 어 차가 1이 되는 경우가 해당하는 거니까 이쪽 어딘가에 있을 것 같고 이쪽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서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 좀 생기죠, 여기서. 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 a-1과 이게 감소함수잖아요. 감소함수니까 어 마이너스 2에 a-1 제곱이 더 위쪽에 있을 거고요. 플러스 2는 빼버리면 되죠. 어차피 차에 대한 이야기니까 저희가 뺄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a 플러스 1 제곱이 들어가게 되면은 값은 플러스가 되나요? 그것만 주의해서 저희가 생각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 값은 이제 플러스 2에 a 플러스 1 제곱 되겠죠? 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값이 1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이거 2니까 그럼 2분의 3의 2의 a 제곱이 1이 되는 경우고요. 따라서 이때는 요건 하나 이제 계산한 겁니다. 2의 a 제곱이 3분의 2가 되니까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이 여기서 a라고 하는 값이 로그 얼마가 되나요? 넘어가면은 2의 3분의 2가 되죠. 자, 이거 이제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겠죠. 이건 증가함수니까 어, 로그 2의 a 플러스 1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되겠죠. 자, a-1에 해당하는 이 값이 이제 1이 되면 되겠죠. 자, 이 넘어가게 되니까 a-1분의 a 플러스 1 값이 2가 되면 되고요. 따라서 여기서 a 값은 3이 나오겠군요. 자, 이 세 개를 다 더하라는 얘기죠, 지금. 요거 4가 나오고요. 4에 대해서는 로그 2의 16이잖아요. 그거 이제 이거 계산해 주는 거니까 2분의 3분의 2 곱하기 16을 하면 되니까 3분의 32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2번이 답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케이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한된 범위 이 정수 단위로 딱딱딱 끊어서 우리가 음, 길이가 2인 형태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됐죠? 음, 그런 경우고 옆으로 좀 당기셔서 이 상태에서 그럼 옆으로 조금만 움직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일이 안 나와요. 그죠? 옆으로 당겨서 이게 하셔야 나올 겁니다. 함수에 대한 그 그래프 문제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인데 이제 간단한 사인 형태의 그래프를 줘놓고 이거 주기가 지금 이게 얼마죠? 4죠, 4. 그럼 4하고 이제 7까지 갔으니까 4, 8 이런 경우고 0과 3 사이로 줬고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을 좀 줘놨네요. 세 꼭지점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t의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나 조건을 줬거든요. 만나는 점이고 fx 위에 있다. 그러니까 세 꼭지점이 다 fx 위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프를 좀 저희가 이걸 좀 그려서 표현해 주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래프 문제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y좌표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축에 해당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하나 x, y를 그려주고요. 지금 이게 이제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이게 3하고 마이너스 3이라서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표현을 좀 해주죠. 여기가 3이고요. 자, 아래쪽에 대해서도 이렇게 잡아주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죠. 자, 여기 0이고요. 자, 이게 이제 단위가 지금 주기가 이제 4니까 반을 딱 잘라서 두 번을 좀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자,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여기 절반, 이제 여기 절반에 해당하는 거. 자, 요거 모양을 두고 이제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살짝 그려만 주면은 좀 뭐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 좀 삐뚤어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왜 이게 안 닿죠?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이제 4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8이 되고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이제 3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지금 이 0과 3 사이로 되어 있는 양수에다가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에 이제 t값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t값이 하나 생기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t입니다. 여기가. 자, 이걸 잡아놨는데 만나는 교점은 여기, 지금 여기가 되고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라는 건 한 주기를 썼다는 얘기죠. 그럼 써야 될 건 A, B가 여기나 여기 아니면 여기나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0과 7 사이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딱 7이니까 이게 안 들어가요. 그죠? 이게 안 들어가니까 이게 A고 이게 B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위쪽에다 그리는 건데 그림은 조금 이상하지만 그럼 요 위에 어딘가에서 잡히는 거죠, 이게. 이게 정확하게 절반을 딱 잡아주면 수직 이등분이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죠? 요렇게 하나 생기고요. 이쪽에도 요렇게 하나 생겨서 정삼각형이 된 겁니다. 이제 좀 찌그러졌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값이 이 마이너스 t만큼 t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잡혀 있다면 그럼 여기를 제가 알파로 할게요. 이렇게. 그럼 요거 어떻게 되죠? 여기 2 플러스 알파가 되죠? 그죠? 3, 4분면에 해당하는 값은 파이에서 더해주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는 필요 없죠. 이건 필요 없고요. 자, 여기 이제 위쪽은 모르고요. 그냥 여기 아래쪽을 이렇게 잡아주면 요거는 마찬가지죠. 이게 어떻게 되죠? 여기가 지금 봐 이게 얼마인가요? 요쪽에 지금 여기가 2, 4, 6이죠, 여기가. 그럼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죠? 이게 6 플러스 알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직 이등분이라 정 가운데잖아요, 이거. 따라서 좌표의 중점이 되니까 이게 4 플러스 알파가 딱 나와요, 여기서. 그러면 요 4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형태의 각은 요만큼이 얘네들하고 다 똑같다는 얘기죠. 즉, 위쪽에 t를 살짝 잡아놨었는데 이렇게 잡아주면 이 위쪽이 t였던 거예요. 자, 높이에 해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 t라고 하는 이 값은 밑변 여기 이제 2니까 1대 루트 3도 해도 좋고, 네, 뭐그 2분의 루트 3 a 값을 하셔도 좋고, 2 루트 3이 되죠. 이렇게 따라서 t의 값은 바로 루트 3이 나오는 경우가 돼요. 이 그래프만 그려주면 바로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요런 거, 요런 표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즉 1사분면 각에 대해서 만나는 교점은 1사분면에 대해서 2사분면은 파이에서 빼주는 거였죠. 여기서는 2에서 빼주면 되고요. 3사분면은 마찬가지 파이에서 더해주시면 되고, 어, 4사분면은 2파이에서 빼주면 되는 경우가 되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쉽게 쉽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문제 20번입니다. 자, 문제 20번도 음, 관찰력이죠. 이전에 이제 모의고사 기출에서 한번 저희가 이제 좀 본 것 같긴 한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거의 역함수에다가 지금 어, 이게 마이너스일 만큼 마이너스일 만큼 평행이동 시켜놓은 거거든요. 마이너스일 만큼 마이너스일 만큼.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길이를 줬단 말이죠. 거기에 루트 2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 y 이꼴 x 그래프 하나를 저희가 그려 놓고요. 그죠? 이렇게 이제 수직이 되는 형태의 어, y 이꼴 x라는 걸 하나 그려 놓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대칭이 되는 점. 역함수예요, 역함수.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k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얘에 대해서 이렇게 어, 대칭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평행이 되게끔 하나 제가 잡아 놓을게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겠죠. 자, 여기가 지금 k 플러스 1이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에 해당하는 그래프, 그 역함수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기겠죠. 이런 모양으로. 자, 이런 모양으로 해서 좀 비슷한가요? 이게 너무 통통한가? 그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요 부분이 이것도 좀 통통한가요? 네. 음, 자, 비슷하게. 이거 이제 뚱뚱하네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면 되는데 자, 이때 이걸 그려놨는데 그러는 상황에서 이걸 보니까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던 걸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왼쪽하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결과가 되니까 이 부분이 바로 루트 2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게 6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준 것 같거든요. 됐죠? 자, 그거 잡아서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그 해당하는 문제를 음, 이제 값을 좀 지정해서 좀 풀어야 되겠죠, 저희가. 그러면 이 직선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느 쪽을 잡아줄까요? 이쪽을 제가 여기를 알파로 잡으면 이 좌표가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t가 됐잖아요. 요거 지금 y고 x에 관한 대칭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k가 됐겠죠, y 값이. 자, 이거에다가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딱 맞아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길이 자체가 6이 되겠죠. 1대 1대 루트 2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빼게 되면 길이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이것을 이걸 빼버리면은 2알파 마이너스 2k라고 하는 게 6이죠. 그죠? 즉
알파라고 하는 값이 k 플러스 3이라는 게 나오네요. 그죠? 자, 이 값이고 이 값이 이 위에 지금 있는 건가요? 그죠? 요 위에 있는 케이스가 되니까 그러면 어 자, 이게 지금 알파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이걸 보는 거니까 그럼 이거 여기다가 싹 넣어주면 여기가 지금 로그에 대해서 여기가 좀 간단하잖아요. 그죠? 여기 좀 간단하니까 y 값이 자, 요거 y 값이 로그 2의 요게 알파 마이너스 k였거든요. 그죠? 요때 y 값하고 이때 y 값이 똑같죠. 알파를 집어넣을 때가. 그죠? 자, 알파는 k 플러스 3이라고 해놨잖아요, 지금. 그럼 이 값은 이 두 y 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거죠.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k 플러스 3이니까 여기가 이제 k 플러스 3이니까 로그 2의 3이 될 거고요. 자, 이 값이 알파는 k 플러스 3이었죠. k 플러스 3이니까 대입해주면은 k 마이너스 3이 나요.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k 값을 요구했죠. 따라서 로그 2에 넘어가면 3인데 로그 2에 8이니까 이렇게 로그 2의 24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로 문제 가볍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요거죠. 요거. 여기가 루트 2일 때 요 관계를 이용해서 저는 요 길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20번 문제고요. 다음에 자, 문제 21번입니다. 문제 21번이 뒤에 있는 30번에 대해서 어, 두 문제 정도가 여러분을 아마 많이 까다롭게 좀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좀 그려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시면 함수 하나가 주어져 있고요. x 플러스 b의 제곱이 돼 있죠. 자, 이때 2의 x 제곱 플러스 2는 딱 고정돼 있어요, 지금. 고정돼 있는 값이고 문제는 얘거든요, 이거. 이거죠, 이거. 자, 이때의 이게 추계 방정식이 지금 0보다 작은지 0보다 큰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냥 실수라고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조절을 해달라는 건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 t값 자 여기 이제 t가 나와 있죠. fx하고 이 함수와 t하고의 실근의 개수니까 이제 교점이잖아요. 그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라 그래서 이런 함수를 참 많이 써주죠. 그러니까 개수도 이 실수에 대응하는 값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써주는 건데 밑에 보시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고요. 그죠? 그거의 두 배가 될 때, 두 배가 되는 그 수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달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양수 K가, 그런 K가 존재한다. 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밑에도 보셔야 돼요. 지금 16이라고 딱 지정돼 있죠. 그러니까 Y 값이 16이 될 때도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그 곱식 2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교점이 3이 나오는 건 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교점이 3이 나오는 거 생각 안 하셔도 되겠죠. 자, 교점이 아예 뭐 하나하나 안 나와도 물론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좀 그래프적인 해석을 좀 극한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려보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fx를 어 2의 x 플러스 a 제곱하고 x 플러스 b의 제곱에 대해서 이 두 함수를 좀 그려보라는 거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좀 그려봐도 되겠죠. 자, 이걸 이제 그려주면은 이제 보세요. 뭐 많이 그릴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뭘 그리라는 거냐면 함수는 당연히 이제 여기서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이게 제가 곱게 이렇게 딱 쓰다가 손으로 했더니 갑자기 삐뚤삐뚤해지는데요. 자, 이거고 자 여기서도 자 이렇게 해서 좀 내릴까요? 밑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이제 x하고 y 좌표 이건데 이 그래프는 딱 고정돼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칠해지겠죠. 이렇게 자 이런 경우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얘인데 자 이때 추계 방정식이 이쪽이냐 이쪽이냐에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도 이게 올라가냐 이걸 기준으로 올라가냐 아래에 있냐 이런 걸 지금 계산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자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가 2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개는 나와야 되는 경우니까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 자, 아래쪽에 아마 지나가야 될 겁니다. 즉, 이쪽에 추계 방정식이 있다고 일단 보면, 즉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은 경우고
b는 0보다 크겠죠? 자, 이런 경우라면 여기에서 0보다 클 때만 쓰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요거 0일 때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요거 해주면 요 중간 사이에 교점 두 개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때 지금 여기가 지금 2의 a제곱이고요. 여기가 지금 x가 0일 때니까 b제곱이잖아요. 요거에 대한 이런 그 실근을 갖는 교점의 그래프를 좀 그려주면 좀 편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걸 만들어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t에 대한 건데 t는 지금 여기 기준이 얘하고 얘일 거예요. 더 지금 아래쪽에 여기에 b제곱이 있고요. 여기에 2a제곱이 있죠. 자, 이렇게. 자, 이제 이걸 비교하면 되죠. 지금 이 b제곱이 되는 순간까지가 딱 한 개죠. 한 개. 그러니까 0이 여기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0에서부터 어디까지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여기까지죠. b제곱까지죠. 여기까지는 그냥 한 개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0보다 0하고 b제곱 사이 요 사이가 되죠. 요 사이까지는 계속 한 개만 나오잖아요. 1일 때가 하나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b제곱하고 지금 2의 a제곱 사이에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요렇게 해서 요거보다 이제 클 때니까 크고 딱 b제곱이 되는 순간에도 딱 두 개가 나오죠. 요렇게. 그리고 이제 2의 a제곱보다 더 커버리면 또 하나가 나오잖아요. 요렇게 되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b제곱에 대해서 좌극한 1이죠. 자, 여기 이제 2인데 우극한 2가 되니까 성립하죠, 이거. 그다음 여기서도 좌극한이 우극한이 1이고 좌극한이 2가 되니까 성립하죠. 이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자, 이때 이제 그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여기를 뭘로? 16으로 보는 거예요. 그 얘가 16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죠? 16이 된다면 그거의 두 배인 32도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모든 양수 K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대로 만약에 이쪽이 16이 됐다면 이쪽은 8이 되겠죠. 자, 요거 골라내시면 돼요. 그런 그 순서상으로 골라내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A는 뭐가 나오죠? 이게 이제 A, B에 대해서 A는 2의 5제곱이니까 5가 나올 거고요. 요거는 지금 0보다 큰 수에 대한 거니까 어, B 값이 여기선 4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B는 저희가 0보다 큰 것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6이니까 요거는 2의 제곱 4가 될 거고요. B제곱이 8이 되니까 2루트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이런 걸 얘기해서 이제 이런 거를 좀 그려주면 우리가 이제 빠르게 좀 진행할 수도 있고, 머리에서 물론 이걸 생각이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면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하나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위쪽으로 넘어가거나 이럴 때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2가 안 나올 테니까 작은 우칸이. 자, 그런 경우로 끝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계 방정식이 오른쪽에 있을 때죠. 그죠?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고, 자, 이때에 이제 이쪽 x하고 y에 대해서 자, 이건 고정돼 있죠. 자,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 이제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추계 방정식이 이쪽이죠, 이쪽.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b가 이쪽이고 이때 마이너스 b 값은 이게 0보다 큰 경우니까 b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나갈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위쪽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경우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이제 보시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b제곱이죠. 그리고 여기가 2의 a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여기 이제 b제곱부터가 이제 한 개, 자, 그 사이가 되면 요 사이일 때 두 개, 그리고 2의 a제곱을 기준으로 여기가 몇 개가 나오죠? 요거 이제 세 개가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계속 세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경우가 지금 하나가 나오는데 지금 아래쪽으로 좀 내렸을 때에 여기 이제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던 이 똑같은 그래프로 저희가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또. 자,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또 요거는 이제 b제곱이 더 위쪽에 있으니까 자, 여기가 이제 2의 a제곱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b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b제곱부터죠. 여기 b제곱부터 더 크면 b제곱이 이제 t값이니까 이게 이제 t값이잖아요. 요거 이제 하나죠, 하나. 그죠? 이게 쭉 들어가서 0이 이제 여기 있다고 치면 이제 1이 될 거고요. 한 개가 되고 이 b제곱하고 a제곱 사이. 그죠? 요 사이에서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여기 2의 a제곱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죠. 요 경우가 이제 2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2의 a제곱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여기선 계속해서 3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렇게 해서 3개가 나오고요. 이제 0인 순간에는 지금 1이 하나 나오고요. 0보다 작으면 아마 아예 없죠, 그냥. 자, 이런 모양이 하나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자극한 우극한 서로 다르죠. 자극한 우극한이 여기서 서로 다르게 나오죠. 됐죠? 자, 이제 이 경우가 되는 거고, 자, 문제에서는 16이 될 때에 자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2가 나오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이 부분이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16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쪽이 더 큰 경우가 되니까 이게 2배가 됐을 테니까, 그럼 여기가 8이 되겠죠. 그죠? 요거 하나 잡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b의 값은 지금 0보다 작아야 되고 a는 2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3, 16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됐죠? 요런 거 하나씩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래쪽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아래쪽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그리시고 아니라면 여기 이 상태에서 그냥 해보셔도 돼요. 그죠? 뭐 그래프 뭐 굳이 뭐 내려가지 않고 이게 아래쪽에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자, 이런 경우에도 좀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 요거는 여기다 해놓고 요거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되잖아요, 또. 그죠? 어떻게 할까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 하나 잡아주시고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t값이 이제 0일 때가 있을 거고요. 자, 요거는 지금 아래쪽이 여기가 b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b제곱이 되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2의 a제곱이 되면서 문제의 조건이었죠, 이거. 16일 때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2가 되는 경우만 찾으면 됩니다. 보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b제곱을 싹 지나가는 순간에 딱 2거든요. 그죠? 2가 되는 경우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자, 두 개씩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b의 제곱이 되는 순간부터 2의 제곱까지 딱 여기까지가 지금 2가 나오네요. 그죠? 자, 이게 나올 거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버리면은 또 3개 나오죠. 여기는 오히려 이제 그 0과 b 사이에서 이렇게 3개가 나오고요. 반대의 형태로 좀 주어지네요. 그럼 이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2의 a제곱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한 개가 나오죠. 그래프가 지금 거의 유사하게 나와 있죠. 얘나 얘가 지금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6에 대해서만 좌극한 우극한의 값이 2가 되는 경우니까 여기가 이제 16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8이 나와야 되죠. 그죠? 조건이 그거였으니까 그런 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a는 4가 되고요. 자, b의 값은 0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죠. 됐죠? 자, 이런 경우고 이 외에 이제 또 나온다면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축에 대해서 올라갔고 2x제곱이 양수인 경우에 여기를 이렇게 지나서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 여기 이렇게 만나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자, 위로 올라가면 한 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 그래프 이렇게 이제 색을 칠해서 이렇게 좀 그려주면은 요거 좀 괜찮지 않을까요? 자, 요거는 이제 둘이 이게 요거는 t 값이 지금 2의 a 제곱이나 b 제곱이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똑같은 형태가 되면서 같은 경우니까 이거는 한쪽에 대해서 이게 아예 안 나오죠. 그죠? 지금 이게 한쪽이 되면 한쪽은 뭐가 됐죠? 이게 지금 절반이 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값이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이게 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텐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뭐 빠른 풀이도 좋지만은 정확성을 이용해서 이런 것 좀 그려주시면 조금 더 정확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빨리빨리 그릴 수 있으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걸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걸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따라서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어떤 거죠? 이런 순서상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과 둘을 더한 거죠. 최대값, 최소값의 곱이 뭐냐? 지금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a 더하기 b가 이게 9가 나오고요. 그죠? 여기서 4 플러스 2 루트 2가 나오고요. 이게 4 플러스 2 루트 면 3보다 작으니까 7점 얼마가 되겠죠? 자, 요거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더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게 이제 4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죠. 그죠? 따라서 요게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9일 때, 요거일 때 같죠? 그죠? 따라서 둘의 이제 곱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 좀 그려보세요. 이건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좀 만족시켜주는 답을 좀 찾아줬고요. 자, 여기서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의도, 요거 있죠? 문제 파악이 안 되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요런 것도 좀 세밀하게 보셔야 되죠. 요런 거 세밀하게 보셔야 되고,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 값들도 세밀하게 좀 보셔서 뭘 의미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여기서 공부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은 문제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부터는 이제 한숨 돌리라는 이야기 같고요. 이게 뭐죠? 2x-1 값이 3이니까 x는 2가 나오겠죠?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자, 23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거 등차 증왕이죠. 지금 요거 둘의 합이 어, 다섯 번째 항의 두 배니까 다섯 번째 항이 세 배의 다섯 번째 항이 지금 18이 나왔으니까 다섯 번째 항이 6이고요. 요거 다섯 번째 항의 두 배잖아요, 요게. 그죠? 따라서 12가 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24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이게 뭐 그냥 홀수 항에 대한 이야기는 좀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수열이라고 하는 자체를 뭐 점화관계, 점화식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약화를 시켜놔서 계속 대입해서 그냥 단순하게 얻는 형태로만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정리만 해줘도 답 나와요. 이거 그냥 10개니까 쭉 쓰셔서 그냥 답 내도 좋고요. 그죠? 뭐 얼마 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서는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닐까요? 뭐 제곱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홀수항 제곱 마이너스 1, 짝수항 제곱 플러스 1. 이거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벌써 더해주면은 너의 제곱, 너의 제곱만 남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나올 테니까 뒤에 있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합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10개니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제곱수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벌써 답 나왔죠. 그죠? 뭐 편의상 그냥 식을 한번 써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뭐죠? 1제곱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항은 뭐죠? 그럼 2의 제곱 플러스 1이죠. 세 번째 항은 뭐죠?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네 개까지만 할게요. 그럼 4의 제곱 플러스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홉 번째 항까지만 10번까지 쓰면 되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죠? 9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10번째 항이 10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걸 다 더하는 거라 이게 다 없어져요, 이게. 그죠? 여기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다 없어지고 남는 거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9제곱, 10제곱. 자, 이거를 여기까지 쓰지 않고 이 상태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1 대입했을 때 1제곱 마이너스 1, 2 대입하면 2제곱 플러스 1, 더해주면 1제곱 플러스 2제곱. 이런 식이잖아요. 3제곱 마이너스 1, 4제곱 플러스 1, 더해주면 3제곱 플러스 4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결국 이 식은 우리가 알고 있던 얘가 되는 거죠. 따라서 6분의 10, 11에 21이 되고요. 이게 얼마죠? 이게 7이 되고 이게 5가 되나요? 따라서 55 곱하기 7이 되니까 385가 되죠. 자, 요거 이제 써주시면 돼요. 식에 대한 구조를 좀 보라는 것 같고요. 자, 문제 25번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나오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어려운 문제고 쉬운 문제고 계속 나오면서 내신에서도 자주 나오는 형태가 되면서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해주고 있는 건데, 네, 예전 같았으면은 글쎄요, 이게 이제 값을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는 형태로 뭔가를 많이 물어봤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이게 좀 5분의 파이라서 뭐죠? 이게 지금 이거 한 줄이잖아요, 그냥. 그죠? 뭐 이제 길게 늘었어도 좋고 이렇게 작게 쓰셔도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너무 잘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게 지금 좀 보기 좋게 좀 해보려고 뭔가 좀 노력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까지죠. 이거 만들어 놓고 사인 x와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냥 그리시면 돼요. 그죠? 여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주고 자 잡아서 사인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나. 이거 아래쪽은 항상 여기가 안 닿네요.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찌그러지네요.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나가잖아요. 아니 이거 뭐 지금 코사인 그래프가 이거보다 작은 케이스가 되니까 이거 뭐 내신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결국에는 코사인이 작은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원래 4분의 파이죠. 그럼 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4분의 파이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4분의 5겠죠. 자 여기는 이게 4분의 5파이잖아요. 4분의 5파이. 그러니까 x에 얼마를 넣어야 4분의 5파이가 되죠. 4분의 25겠죠. 자 요거니까 요게 지금 얼마죠? 1점 얼마 얼마가 되는 거고, 요 값이 이게 6점 얼마 얼마인가요? 따라서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잖아요. 그죠? 범위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을 하고요. 10이고요. 요게 10이 되니까 따라서 20이 답이 되겠습니다. 딱 3점짜리 나온 가벼운 문제가 됩니다.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자, 문제 26번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요거가 지금 이제 두 집합이 서로 같으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걸 신경 써야 되죠. 자, 문제에서는 PS라 그랬으니까 가장 작은 부분과 가장 큰 부분, 수직선상에서의 이 거리에 대해서 이게 나왔다. 그때의 그 중간에 있는 거리, 그죠? 중간 부분에 있는 두 거리에 대해 30배를 해봐라. 지금 이건데 밑에 있는 결국에 이제 B에 대한 거 요거 대소 비교하라는 얘기죠. 자, A가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봐도 좋은데 이거 10보다 크잖아요. 그죠? A가 지금 1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3에 10이 있으면 당연히 로그 10의 13보다도 훨씬 작은 거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풀어만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놓여 있는 건 밑이 10이니까 1 플러스 로그 A죠. 그 요거 값 자체도 지금 1보다 큰 거죠. 로그 10에 10이 1이니까 그거보다 크잖아요. 이게 지금. 자,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로그의 A죠. 요거 좀 값이 작고요. 그 다음 요거는 오히려 이제 로그 10의 A가 돼 있잖아요. 따라서 1 플러스 로그 A의 10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요게 0점 얼마가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자, 요거는 1 마이너스 로그 A의 10.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럼 대수비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일 큰 게 지금 얘죠. 이게 지금 S가 됐다는 얘기 같고요. 자, 여기서는 오히려 1점 얼마를 뺐기 때문에 이게 음수가 나와버리죠. 그죠? 로그 A의 10이라고 하는 건 0점 얼마이기 때문에 이게 음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다는 제일 작은 값이니까 이게 P가 될 겁니다. 나머지 둘에 대해서는 뭐가 되죠? R하고 Q가 되겠죠. 이거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됐죠? 자, 문제에서는 PS를 얘기했으니까 어, 이것에서 이걸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선분 PS라고 하는 거는 얼마가 나오나요? 2로고 A가 나오나요? 자, 이게 나올 거고요. 이게 얼마죠? 3분의 10이었단 얘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로그 A가 3분의 5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럼 QR에 해당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이거에서 이거 그냥 빼주면 되니까 이 로그 A의 10이 되죠. 그죠? 근데 로그 A의 10은 로그 A, 10의 A에 대해서 이거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따라서 이렇게 나오겠죠. 밑변환 공식입니다. 따라서 5분의 6이 될 거고요. 그래서 30을 곱했나 봐요. 그죠? 따라 30 곱하기 5분의 6이 되니까 36이 답이 되겠네요. 이게 4점짜리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자, 요거 이제 신경 써서 문제 좀 풀어주시고, 이건 뭐 거저먹기 같은데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네 문제 정도가 남았는데요. 자, 27번 문제. 여접시 이런 그 원과 접하는 경우 도형이 나오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는 의뢰 그냥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사인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이제 못 풀고 이러시면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 4점짜리 소중한 4점짜리가 그냥 날아가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니까 잘 풀어주시고요. 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죠? 자, 코사인에 대해서 이 각 ABC
자,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세타라고 하고 4분의 1입니다. 평행사변형 삼각형 ABC. ABC가 요 자그마한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넓이가 3분의 32파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원의 중심에 대해서 그죠? 이거 지금 그 뭐가 나온 거죠? 이렇게 잘라주면은 이거 반지름 나온 거죠? 이거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그럼 R이 뭐죠? 자, 이거 뭐 그 여기다 뭐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고 루트 3분의 루트 32가 얼마인가요? 4루트 2죠. 네, 이거 써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리고 이제 큰 커다란 삼각형에 대한 나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거기다 하나 더 줬죠 지금 뭐 준 거 없나요 여기? 둘레 길이가 20인 이게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럼 절반만 썼을 때 둘레가 1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모르니까 이 길이 제가 x로 할게요. 그럼 요 길이가 10-x가 되면서 길이에 대한 대수 비교도 놔뒀죠 지금. 이쪽이 더 짧다. 지금 모양도 짧잖아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인의 세타 분의 얼마가 되죠? 요만큼 AC죠. 이 값이 바로 2R이죠. 그죠? 따라서 H가 나와버리죠 여기서. 그렇다면 AC라고 하는 거는 2R 곱하기 사인의 세타가 되고요. 따라서 2 곱하기 루트 3분의 4 루트 2가 되고요. 사인 세타는 이거 4분의 1이잖아요 지금. 그죠? 빗변이 4고 밑변이 1이 되는 4분의 1의 형태가 되니까 높이에 대해서 이거 4분의 루트 15가 되겠죠. 요거죠, 요거. 따라서 없어지고요. 요것도 약분 되겠네요. 따라서 2 루트 10이 나오는군요. 자, 이 길이가 2 루트 10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다 나왔죠. 여기서 이제 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주면 x 값을 찾을 수 있잖아요. 자, 너의 제곱이죠. 40이라고 하는 값은 x의 제곱이고 10-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10-x 곱하기 코사인 값이니까 그냥 4분의 1 나오죠. 자, 이거 계산해 주면 되죠. 자, 여기서 이거 어떻게 되나요? x제곱이고 x제곱이고 자, 2x의 제곱인데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의 x제곱. 즉 2분의 1이고 2니까 2분의 5 x제곱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20x가 되죠. 자, 요거 지금 여기 얼마죠? 요거. 자, 요게 x에 대해서 플러스 2x. 여기 있군요. 여기 20이죠. 마이너스 20x의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x. 그럼 마이너스 25x가 되고요. 그리고 상수항은 여기밖에 없나요? 이거 100이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60이 되죠. 자,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이거 5분의 2로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x 제곱이죠. 5분의 2로 계산해 주면은 이게 10x가 되나요? 자, 5분의 2로 계산해 주면 24가 되겠군요. 따라서 x 값은 얼마가 되죠? 6, 4, 24. 4겠군요. 즉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라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 이제는 그 커다란 원에 대한 그 어, 길이, 반지름을 알아야 되죠. 그럼 여기 이제 BD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요거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이 길이를 4로, 이 길이를 6으로 알고, 자, 이 각이 이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에 대한 코사인 값도 우리가 아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린 BD를 찾을 수 있죠. 그죠? 그거 이용해 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그럼 BD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요 길이가 4고 6이었으니까 4, 4, 16이고요. 6, 6에 36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이거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이제 필요 없고요. 여기가 플러스가 될 거고요. 자, 요게 지금 52죠? 어. 자, 요 부분이 52가 되고 이 부분은 12가 되니까 합이 이제 64가 되겠군요. 따라서 BD의 길이가 8이 나오겠죠? 됐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기가 이제 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사인 정리 쓸 수 있잖아요. 즉,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3분 BD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알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나머지는 이제 알프라임은
그럼 2분의 1까지 곱해가면서 2분의 1 곱하기 BD가 8이 나왔었고요. 이건 사인 파이분의 세타. 어차피 이건 사인 파이분의 똑같잖아요. 여기 구분했으니까 역수 취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5분의 4가 되겠네요. 즉 루트 15분의 16이 되고 우리는 넓이를 다 찾을 필요 없잖아요. 이거 제곱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 길이에 제곱을 해주면 15분의 16의 제곱이니까 2에 8제곱 256이 나오겠네요. 자, 이 값이 되겠죠.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식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얘기한 이 P 플러스 Q에 대한 값은 이거를 더한 값, 즉 271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간단하진 않죠. 이게 좀 길긴 한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려고 보는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사인 정리, 코사인 법칙을 모른다. 그건 좀 심각하죠? 꼭 하셔야 됩니다. 항상 쌍으로 나오니까 잘 해결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8번입니다. 28번도 극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도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면 문제는 못 풀죠. 문제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죠? 가를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이 좌측에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거 절대값 x거든요. 그죠? 이거 절대값 x잖아요. 이거. 자, x가 좌측에서 0을 향해서 갔다는 건 아직 음수란 얘기죠. 그럼 이거 보세요, 여기. 이거 마이너스 달고 나오거든요. 굳이 식 같은 거 안 써도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x, 즉 마이너스 f 플러스 x라 약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쪽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값은 그냥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곱해서 이 부분이 2가 나와야 돼요.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x가 지금 0으로 접근해 가고 있고 x 플러스 fx 분의 어떻게 되죠 이거? x 마이너스 fx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x가 0으로 접근해 가게 되면 이 값이 2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차함수잖아요 이거.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상수항이 존재하게 되면 요거는 1차항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상수항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는 상수항이 이게 존재한다면 이쪽이 뭐 플러스 C면 마이너스 C라서 X 0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여기가 2가 나왔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뭐죠? 상수항이 0이란 얘기죠. 즉 F0이 0이었단 얘기예요. 이걸 얘기죠. 자, 이거 F형이 0이니까 fx 값을 정해서 다시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fx가 그러면은 이거 ax 제곱 플러스 bx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거 대입해주면은 어떻게 되죠, 이거? 이 중간 부분만 보시면 돼요. 굳이 이거 첫 번째 볼 거 없잖아요. x가 0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요거 ax 제곱이죠. 그 다음에 b 플러스 1x죠. 자, 위쪽은 ax 제곱이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x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b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죠. 됐죠? 그 결과가 지금 2가 나왔다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그럼 여기는 b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결국 이 값이 2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2b 마이너스 b가 넘어가니까 3b 그죠? 그리고 2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 대입의 형태로 하더라도 값을 최대한 안 쓰고 좀 푸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이거니까 F형이 0 나왔잖아요, 지금. 이거 그냥 X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분의 1 마이너스 이거 X분의 FX. 자, X가 0으로 가고 있죠? 이게 뭐죠? 이게 F'의 제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1 플러스 F'의 제로분의 1 마이너스 F'의 제로가 이게 2가 나오니까 이 F'의 제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차 함수에서 미분을 해서 제로에 해당하는 거 이게 딱 B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상수항도 없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B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찾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찾았죠, 지금.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값이 a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x였다. 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은 뭐냐면 a로 접근해 가는데 존재하는 실수 a의 개수는 한 개라고 돼 있죠. 이 절대값 x니까 저기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은 x가 그럼 3이나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죠?
하나는 존재하고 하나는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지금 분모를 다 0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x가 3이 될 때, 3이 될 때, 자, 위쪽의 분자식이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F4잖아요. 이게 0이 나오거나 이거죠.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되거나 아니면 얘는 안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는 안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3이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마찬가지 0분의 0꼴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 곱하기 F의 마이너스 2죠. 이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쓸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F의 마이너스 1 값이니까 여기 지금 fx 있잖아요. 요거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a 플러스 3분의 1이죠. 4를 대입해주면 16a 마이너스 3분의 4 이꼴 0 이거고요. 식만서도 그냥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거 49a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3분의 7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넣어주면 4a 플러스 3분의 2 이꼴 0이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이 a 값은 0보다 컸던 거죠.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a 값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밖에 안 나오죠, 이거. 그죠? 따라서 a가 이게 지금 얼마가 나오나요? 12분의 1 나오나요?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fx가 결정이 됐고요. 1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가 되고 자 24를 대입하라 그랬으니까 24 곱하기 24죠. 그럼 2 곱하기 24니까 48이죠. 마이너스 38에 24죠. 따라서 답은 40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인데 이제 극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생각들 이런 걸 가지고 좀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형태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 자,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9번, 30번입니다.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문제에 출제하는 사람이 좀 실수를 했는지 뭐 했는지 아무튼 이 자연수 P에 대한 거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 자, 이걸 좀 보시면은 fx가 절대값을 씌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이 q만큼 밑으로 끌어내렸을 때에 0에 걸치는 부분을 위로 끌어올리고 막 이런 볼록볼록한 형태의 그래프를 생각할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fa를 넣어서 그러니까 a를 넣어서 q가 되는 서로 다른 양수 a를 작은 수부터 크게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고 다음 조건이 있다. 여기 147에 대해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이거 하고요. 최대값은 15입니다. 이 나 조건 때문에 여기 조금 좀 실수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뭐냐면 어, 우선 저희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절대값을 좀 풀어야 되겠죠. 제가 좀 이따 이제 왜 그런지 이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일단은 그러면 a를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fa니까 그러면 x가 a일 때 이거잖아요. x가 a일 때, 즉 절대값 p의 사인의 a-q라고 하는 이 값이 q가 될 때죠. 그러면 이거 p 사인 a-q가 플러스 마이너스 q가 되니까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q가 되니까 그때 써줄게 일단. 그럼 p 사인의 a-q라고 하는 값이 이게 q가 되거나 마이너스 q가 되죠. 즉 사인의 a 값이 넘어가면 p분의 2q가 되거나 넘어가면 0 나버리죠.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니까 이거거나 이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지금 보시면은 이 p 사인 x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보세요. 이 함수의 최대값이 15라 그랬으니까 자, 보세요. p의 사인 x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p에서부터 p 사이겠죠? 사인 자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여기에 q를 빼버린 거죠. 사인 x 마이너스 q가 됐죠. 그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죠. 이게 p 마이너스 q가 되겠죠. 둘 다 이제 양수잖아요. 0을 포함한 양수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보세요, 한번. 마이너스 q에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게 절대값을 씌우면 누가 더 큰가요? p 플러스 q죠. 자, 이거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그 허점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지금 최대값이라 그랬으니까 p 플러스 q가 15잖아요. 이거 자연수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q도 자연수가 되죠. 그럼 0을 포함한 자연수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준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으면서 이제는 끝났죠.
그럼 여기가 자연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P가 가질 수 있는 값 1부터 15까지죠. 이렇게 이 Q가 가질 수 있는 값은 그럼 14에서부터 0까지죠. 0은 들어갔었으니까 뭐 이거 생각해가지고 풀면 되지 않나요? 그죠? 그 나머지는 여기 이제 두 값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간단하게 사인 그래프를 하나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자, 이렇게 사인 그래프를 하나 딱 그려놓고 그리고 뭐 판단하면 되겠죠? 지금 이제 그래프 자체가 지금 주기가 제한이 없죠. 주기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좀 그려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언제까지 그릴지 모르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자, 이런 정도로 해서 몇 가지만 좀 그려놓으면 되겠죠? 자, 이제 하나, 사인 x 하나 그려놓고요. 둘,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냥 이거 모습만 보면 되기 때문에 좀 줄여서 그냥 조금만 쓸게요. 하나, 둘, 뭐 셋.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0이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 1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여기 지금 그 사인 x였으니까 요거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요거 해주면 돼요. 자,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얘죠. 사인 a 값이 0이 될 때, 그때 이제 a 값들이잖아요. 그럼 어디죠? 0이 될 때니까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죠. 그죠? 지금 이게 자연수 P죠? A하고 이제 Q하고의 관계. 그럼 여기서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A라고 하는 값이 우선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값은 뭐죠?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당연히 이거 등차수열 되죠. 자, 근데 이게 언제죠? 이게 여기서 만나는 딱 0일 때잖아요, 0. 그죠? 이게 만나는 점. 이 경우가 되는 경우니까 이때는 이게 언제죠? Q가 0일 때죠. 그죠? Q가 0 돼버리면 되니까. 이게 Q가 0이 될 때고, 그리고 이때 P의 값은 여기 있잖아요. 0일 때 15가 되죠. 요거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에 대해서는 sin A가 0일 때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P분의 2Q거든요. 자, 이 P분의 2Q라고 하는 이 값이 이렇게 위에 있을 때, 요거, 음, 그리고 요 꼭대기 위에 있을 때가 또 하나 또 있죠. 그죠? 즉, 이 두 번째에서는 이 P분의 2Q라고 하는 이 값이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을 때 한번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근데 P 더하기 Q가 지금 이 식이잖아요. 이거 지금 2Q라는 값이 P보다 작은 거고 이게 15-Q가 되기 때문에 이 Q라고 하는 값이 5보다 작은 거죠. 당연히 이제 Q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지금. 지금은 뭐 0보다 큰 식에 대한 판단이니까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0과 5 사이가 될 때를 보는 건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죠. 하나, 둘, 여긴 당연히 들어가겠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1 여기 하나 있고요. 1, 2, 3, 4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5, 6, 7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이게 뭐가 되죠? 등차 조리될 수가 없죠. 따라서 0과 5 사이는 빼는 겁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고요. 아직 하나 안 한 게 있죠. 즉 P분의 2Q가 1이 될 때예요. 그죠? P분의 2Q가 지금 1이 되는 경우니까 Q의 값이 언제죠? 그럼 5가 될 텐가요? 그죠? 5가 되는 순간. 즉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딱 떨어지죠. 이렇게 일정한 간격이 되는 거니까 Q 이퀄 5일 때가 되네요. 되죠? 그러니까 0과 5 사이에 해당하는 건 이제 Q가 0과 5 사이가 여기에 있겠죠. 5보다 작고 5보다 작은 요 사이는 안 된다는 거니까 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5에서부터 14까지 싹 다 되죠. 10개가 되고요. 15,0이 될 때. 그죠? 5도 되니까 요때까지 합쳐서 전체 11개가 되겠죠. 자, 요거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즉 여기서 지금 이게 제가 볼 땐 좀 허점인 것 같은데 자연수라고 해 놓고 자연수하고 또 다른 수를 더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자연수가 나온 경우는 당연히 Q도 자연수가 일 수밖에 없죠.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되겠네요. 자, 그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대박이 이제 30번 문제인데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가 여기서 물론 가장 어려웠고, 자, 여기서도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이 30번 문제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주어져 있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고 K에 대해서 12, 12번째가 0이 되는 경우니까 요거까지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2에 대해서 이게 계속 반복하는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은 K에 대해서 K 플러스 3일 때 또 0이 나오면 K 플러스 6일 때도 0이고 9일 때도 0이고 10일 때도 0이 되겠죠. 또 4일 때도 마찬가지죠. K 플러스 4에서 0이 시작한다면 또다시 12까지 가서 또 0이 나올 겁니다. 즉 12의 약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죠? 반복적으로 이제 이게 값이 나온다면 조건에 대해서 지금 이게 왜 애를 먹냐면 첫째 항은 뭐라고 줬죠? 정수라고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차라고 봐도 되겠죠? 공비 이 여기도 정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이 대수 비교에 관련된 거 딱 여기밖에 없어요. 요거.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한 이 대수 비교를 알아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관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좀 긴데 나름은 아마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 되니까 뭐 이런 정도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우선 조건이 많죠. 여기도 조건이 있고 여기도 지금 조건이 있거든요. 필요하면 다 조건을 갖다 써야 되는데 우선 이 나조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K가 0일 때 AK가 0이 되면 여기 집어넣어 주면 되죠. 즉 A에 K 플러스 1라는 건 그럼 D가 되겠네요. 그죠? 이 D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A의 K 플러스 2번째죠 이제 A의 K 플러스 2번째에 대해서 이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봐 그러면 얘가 지금 D를 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언제죠? D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바로 전항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이런 경우고 얘가 이제 음수라면 D가 0보다 작다면 R을 곱하면 되죠. 그럼 RD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D가 0보다 작을 때요. 자, 근데 D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죠? D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지금 여기다가 써준 거잖아요. 그죠? 자, 이 경우인데 지금 그럼 세 번째 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K가 0일 때 AK 플러스 1을 두고 AK 플러스 2일 때의 값을 설정해 두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음,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뭐까지 적용을 해야 되냐면 K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죠? 이게 D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 지금 어떻게 되죠? 양수. 자, 양수가 되니까 이거 D를 계속 더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즉 여기에서 A의 K 플러스 12가 0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따라서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얘밖에 없네요. 그죠? 이건 0이 나올 수가 없는 경우니까 요거밖에 이제 될 수가 없다. 자, D는 따라서 여기서 0보다 작다는 걸 하나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한 번 더 써주죠. 그럼 K 플러스 세 번째는 이것도 나눠지잖아요, 이제. 그죠? 여기 이제 R에 따라서 나눠지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R이 뭐죠? 0보다 크다면. 그죠? 이게 R 값이 0보다 크다면 이거 지금 음수니까 여기는 R제곱의 D가 되겠죠? 자, 이 모양이 될 거고요. 이게 지금 R이 0보다 작으면 지금 R을 곱해서 R제곱의 D. 그럼 이게 지금 뭐가 되나요? 이건 음수잖아요. R제곱 했으니까 이거 양수가, 이게 음수가 되죠. 그럼 다시 여기다 또 R을 곱하겠죠? 그래도 음수가 되지 않나요? R이 0보다 크니까. 계속 들어가는 형태의 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따졌던 이 경우가 나올 수가 없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이거 생각보다는 이제 좀 멀리 봐서 이것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여긴 10이고요. 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져라라고 하는 어떤 의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R이 0이면 이거 0이잖아요, 지금. 0이면은 다시 뭐죠? D를 또 더해가고 음수니까 또 어, D를 한번 더해주고 다시 또 음수니까 또 R 이퀄 0을 더해주고 이런 관계가 반복하기 때문에 0 아니면 음수가 나오죠. 근데 다섯 번째 항이 뭐였죠? 이거는 다섯 번째 항이 16이 나올 수가 없죠. 그쵸? 따라서 안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R이 0보다 작을 때 이제 그럼 얘는 RD 플러스 D가 되겠죠. 이거에서부터 이제 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온 거니까, 아니, 그러면 이 RD라고 하는 거는 양수, D가 음수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따지기가 애매한 거죠, 이제. 더 따지고 싶었는데, 이 상태를 가지고는 여기서 또 다시 무언가를 나눠야 된다는 건 되게 복잡한 경우가 되니까, 여기서는 요거 얻었죠. 요거 얻었죠. 요거 가지고는 이걸 얻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즉, 우리는 지금 D는 0보다 작고 R이 0보다 작다는 것까지 온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거 안 사용했으니까 얘를 좀 써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이거 둘의 값이 0이 됐다는 건 이거 A2도 0이고 A3도 0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0, 0,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걸 써주면은 A2가 0일 때 0이니까 A3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되죠? D를 더해주는 거잖아요. D는 0보다 작다 그랬는데 0이 아니죠, 지금. 따라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팍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2가 0보다 작고 A3가 0보다 클 때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항이 0보다 작으니까 R을 곱하겠죠? 그럼 이게 RA2가 되는 거고요. 지금 A3 더하기 A2가 0이 나왔으니까 A3 이게 지금 마이너스 A2가 돼서 뭐가 나오냐면 R 값이 마이너스 2탁 튀어나와 버리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나와 버리거든요. 그럼 이거 일대의 그 다음 항, 네 번째 항을 보고 싶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요? R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러면 어, 이 양수잖아요, 양수.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얘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D를 또 더할 텐데 그럼 얘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이거. 그죠? 이렇게 똑같아지는 경우가 돼버리면은 또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거꾸로 가자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거 혹시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지금 이게 있으니까 그죠? 이런 값이 있기 때문에 저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1이 0이었다면 이거죠. A1이 0이었다면 A2는 D가 되고요. 그죠? 따라 0보다 작은 거 맞죠? A2는 D가 되고 따라서 그럼 A3는 마이너스 D가 돼야 되죠. R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지금. 그죠? 요 경우가 되고 자, 이 경우에 대해서 다시 네 번째 항은 이거 지금 양수잖아요. 그럼 D를 더해주니까 0이 나오겠죠. 이게 0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A1이 0이고 A4가 0이니까 반복을 하죠. 그죠? 이것도 반복할 거 아니에요, 계속. 같은 이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A1에 대해서 이 다섯 번째 항이 뭐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아예 그냥 이렇게 가져도 되죠. 그럼 다섯 번째 항은 또 D를 가질 텐데 지금 다섯 번째 항이 뭐죠? 16이잖아요. 그죠? D 값은 0보다 작잖아요. 말이 안 되죠. 자,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죠. 됐죠? 그럼 두 번째. 이 A1 값이 그럼 0보다 크다고 하자. 이거죠. 응. 그럼 A1이 0보다 크니까 그럼 A2에 대해서는 A1에다가 얼마를 더하죠? T죠. 이거죠. 근데 지금 A3라고 하는 건 지금 A2가 0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0보다 작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A3라고 하는 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저희가 이렇게 곱해주잖아요.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이거고 지금 A3는 양수래매요. 양수니까 네 번째 항에 대해서는 D를 더해주니까 이게 마이너스 A1이 되죠.
됐죠? 자, 이 경우가 지금 되는 경우고 A1은 0보다 크니까 그죠? A1은 0보다 크니까 이거 음수잖아요. 그럼 다섯 번째 항이 뭐가 되죠? A1이 돼 버려요. 이렇게 여기 되죠. 그럼 다섯 번째 항이 A1이니까 이걸 반복하겠죠. 됐죠? 이제 반복을 해 나가니까 당연히 뭐가 성립 안 되죠? 12번째 항이 0이라 그랬는데 그죠? 따라서 나 조건을 만족 안 합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첫 번째 항이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도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럼 0 음수니까 저희가 인제 뭐 쓰죠? t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안 되죠. 마이너스 2를 곱해 줄 거 아니에요? 음수니까 그럼 뭐죠 이거? 이 여기 A 음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A1이겠죠? t가 아니고. 자, 이렇게 써 주면 되잖아요. 0보다 작으니까. 근데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 양수가 돼 버리는데 이거 0보다 커야 되는데 우린 조건을 A2가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이 경우도 안 되고요. 이 경우도 안 되는 걸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죠? 요거를 이렇게 조목조목 일일이 따지기가 너무 버겁겠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 시켜놔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안 그럼 좀 시간이 남으면 검사를 해도 좋으니까 시간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좀 세이브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결국 A2는 0보다 큰 거였고 A3는 0보다 작은 거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A3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의 A2였잖아요. 여기 이제 합이 0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지금 0보다 크니까 이거 0보다 작잖아요, 지금. 그죠? 0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식이니까. 그러면은 자, 이 값은 A2가 0보다 컸을 때의 A3는 이 A2에다가 D를 더한 값이겠죠. 그죠? 이 값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넘겨주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A2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D가 나오죠. 그죠? 요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D가 나올 거고, 이건 이제 지금 양수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나를 더 가서 A4를 알 수 있겠네요. 그죠? A3는 지금 2분의 D잖아요. 결국에 이제 A3라는 거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요 같은 값이었으니까 결국에는 A3라고 하는 건 얼마다? A2가 마이너스 2분의 D 양수였으니까 당연히 R을 곱해야 되니까 A3라고 하는 건 2분의 DR이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죠? 됐나요? DR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되니까 2분의 D가 나오겠죠. 자, 이거 이제 해준 거고. 그 다음에 A4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R을 곱해야 되잖아요. 이게 음수니까. 이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또 뭐죠? 양수죠. 그죠?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이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D를 더할 테니까 D 더하면은 이거 통분해 줘버리면은 뭐 그냥 써도 좋은데 D에 2분의 R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이 값이 나올 겁니다. D 더했으니까 이게 바로 16이란 얘기예요. 자, 정수기 때문에 이제 뭔가가 나왔죠, 여기서. 그죠?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부터 다른 걸 시작해야 되죠.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A1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이걸 좀 따져줘야 되는데, 자, 이 상태로 온 상태에 이제 정수라는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 좀 보시면은, 이거 양수잖아요. 그죠? 이거 음수거든요. 이게 음수여야 되죠. 계속 음수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R 값이 얼마죠? 이거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죠. R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건이 하나 나왔죠. 자,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구체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나서 정수기 때문에 이 AK를 다시 한번 좀 끄집어낼게요. 자, 여기서 AK가 0이었을 때 이거였죠? 0일 때. 그럼 A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되죠? D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AK 플러스 이 값은 음수니까 뭐 했죠? R을 곱해줬죠. 그리고 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값은 양수니까 D를 더해주는 거죠. 자, 아직까지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거보다 큰 쪽이니까 음,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음수 곱하기 음수 이게 지금 다시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건 음수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게 전체가 지금 음수죠. 음수. 그죠? 따라서 k 플러스 4라는 건 다시 d를 하나 더해 주니까 r 플러스 2의 d가 되고요. 그죠? 아직 이게 양수잖아요, 전체가. 그러면 여기에서 k 플러스 5라고 하는 값이 자 r 플러스 3의 d가 나와요. 그럼 이게 이제 0이 되거든요, 여기서. r이 마이너스 3이 되면 여기서 0이 딱 한 번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0이 나오면 이게 주기가 이게 다섯 번째가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되죠? a의 k 플러스 12가 0이 안 나오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k 플러스 6은 이게 뭐가 되죠? r 플러스 4의 d가 되죠. 그죠? 양수였으니까 d를 더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r이 마이너스 4가 되면 딱 나오죠. 요게 되면은 요게 6번 반복하니까 그 다음이 12번째 다시 0이 나오겠죠. 이거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이제 할 필요가 없죠. 12번째 0이 나오는 경우에 지금 뭐 세 번째 반복, 네 번째 반복 다 안 됐던 거예요. 됐죠? 따라서 한 가지만 판단하면 되겠죠. 뭐죠? 7, 8, 9, 10, 11 판단할 필요 없잖아요. 즉 K 플러스 12일 때가 이게 이제 K 플러스 12일 때가 5일 때 3, 6일 때 4, 4일 때 2, 3일 때 1이었으니까 이게 K 플러스 10의 D가 되죠. 됐죠? 딱 요때까지만 따지면 되니까 따라서 요때 한번 0이 나와주면 되는 거죠. 됐죠? 0일 때 0이니까 즉 R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지금 K가 아니고 R이죠. 요거죠. 따라서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즉 R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4일 때와 R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0일 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경우를 가지고 이제 R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여기. R이 마이너스 4니까 그럼 마이너스 2가 돼서 D값이 마이너스 16이 나올 거고요. R이 마이너스 10이 되면 마이너스 4니까 D값도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자, A2라고 하는 값이 이때는 A2라고 하는 값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D였으니까 자, 요거 대입해주면 8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에 따라서 A1이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A1이 어떤가? 음수였다면, 음, 양수였다면, 오히려 뭐 양수였다면은, 어, 어떤 경우죠? D를 더해서 나온 거니까 24였겠죠. 이걸 더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빼주면 되니까, 이쪽에서 16을 더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로, 어, R을 곱해서 나온 결과가 되니까, 그죠? R1에 대해선. 그러면은, 여기서는 R1은 얼마였을까요? 마이너스 4를 곱해서 8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였겠죠. 둘 중에 하나, 둘 다 쓴 거를 그냥 써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A2가 R이 마이너스 4니까 2가 될 거고요. 자, 요 경우에 A1은 자, 이거는 이제 10으로 나눠주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지금 우리는 어, 모든 항이 지금 이거 어떤 거죠? 정수인 수열이니까 이게 분수꼴이 나오는 건 해당 사항 없죠. 따라서 이거 R에 관한 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죠? 그리고 하여튼 뭐 쓰긴 할게요. 이거 지금 이게 마이너스 10을 곱해가지고 2가 나온 거니까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5분의 1 나와야 되겠죠? 그거 하고 자 A1은 지금 이게 마이너스 4였으니까 오히려 4를 더한 6일 때 마이너스 4를 더해서 2가 나왔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너하고 너하고 너 이 세 가지가 나온 거고요. 따라서 그 셋의 합은 28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인데 어떤가요? 문제 자체를 많이 쓰진 않았는데, 그죠? 자, 첫 번째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두 번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보고 지금 이 D값, 그리고 R에 대한 둘의 부호를 지금 찾아냈고요. 그리고 A2, A3에 대한 게 뭐 어떤 특별한 정보가 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보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진단을 한 거예요. 자,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많이 어려웠죠, 그죠?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자 여기서 요거를 한번 더 썼죠, 제가 나조건을 한번 더 써서 아니 결국에는 뭐죠? 12에 대한
약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였고 제약이 있기 때문에 딱 요 부분은 간단하게 나와요. 자, 이런 경우인데 여기 이제 두 번째 따지는 요 경우도 요것도 이제 쉽지 않고요. 제한된 시간에서 이거를 문제를 풀라 그러면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30번. 이게 아마 오답률도 꽤 높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왔어요.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해 가면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그죠? 이제 공부하기도 좋고, 오히려 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2학년 모의고사를 좀 보라고 이렇게 좀 권하고 있었거든요. 도움이 될 거다. 자, 이렇게 됐고요.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셔도 좋고, 많은 도움 될 테니까, 이번 또 10월인가 11월 또 모의고사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이제 이런 되는 거고, 실력을 키우는데 이제 많은 그 도움이 될 겁니다. 열심히 하시고, 네. 오늘 저기 모의고사 분석은 원래는 네 모의고사 분석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네 되도록이면 좀 도움을 드리고자 떠도는 거에 좀 이상한 풀이도 있고 해서 최대한 깔끔한 풀이는 뭐가 있을까 연구도 해가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는 좀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신량닷컴의 광생이었습니다.